자, 우리 지난주에 대리 했죠? 맞나? 맞죠? 오늘 세 번째죠? 3주차. 대리 했는데 대리 다 했나요? 표현 대리 안 했나요? 네? 아, 표현 대리만 빼고 135조부터 안 했다고요? 135조부터 안 했다고요? 그럼 무권 대리만 했어요? 협의 무권 대리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135조. 우리 요약서로는 254페이지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자, 대리. 삼면관계하고 복대리. 일단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조문 위주로 좀 잘 봐주시고요.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 네 가지 권리를 받습니다. 자, 일단은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먼저 규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본인에게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을 줘서 규율을 하다가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을 때, 아버지 재산을 몰래 팔아먹는 후레자식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대리권 없이 팔아먹었는데 아버지는 이 자식을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든 나는 모르겠다. 본인이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어. 근데 얘가 선의 무과실이야, 얘가. 그럼 얘는 불쌍하죠? 본인은 책임질 여지가 없고 얘는 불쌍하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럼 결국 책임질 놈이 한 놈 남아요. 누구? 놈 남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무권 대리인은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리를 처음 할 때 대리의 가장 기본 원칙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에게 발생하지 않고 본인에게 생기는 게 대리제도의 큰 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찌됐건 대리 행위라는 걸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 그랬어요. 그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법에서 135조를 만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라 라고 규정을 했다. 이건 특별 규정이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뒤집어쓰기 위한 특별 규정이 됩니다. 그때 이걸 왜 만들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고 상대방은 보호를 해줘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권 대리인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이 6개가 있어요. 이 무권 대리인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6개를.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했다. 무조건 책임져라. 이게 아닙니다.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중에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요놈이 무권 대리인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조문에서는 무권 대리인이고 이렇게 안 돼 있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135조에 보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을이 무권 대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추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나아가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하고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았고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보호를 받는다는 건 요 놈이 을과 거래 행위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 선의 무과실.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가 2개가 있어요. 무권 대리인 책임하고 표현 대리가 있는데 이 무권 대리인 책임과 표현 대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바로 요거예요. 무권 대리인 책임과 표현 대리는 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2개의 요건이 공통적인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임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약 이행 책임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 선택을 상대방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요. 계약 이행 책임을 선택해서 을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라고 하려면 계약은 남겨놔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선의가 철회권 있죠. 근데 이걸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계약이 소멸하니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요건이 하나 있는데 이 후레 자식이 8살짜리야. 몇 살? 8살. 본인이 나 책임 못 져 그랬어요. 그럼 얘는 책임 추궁하겠죠, 을한테. 을한테 책임져라 그러면 을은 뭐라 그럴까요? 8살짜리가? 아저씨 책임이 뭐예요? 그러겠죠. 안 그럴까요? 네. 그러겠죠. 후레 자식 놈이 꼭 머리 굵은 한 17살, 18살 얘네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하려면 얘는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는 놈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돼요. 6가지 요건. 외워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중얼중얼.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하고,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 선임 무과실이고, 계약을 철회해서는 안 되고,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고. 자, 이렇게 요건이 성립하게 되면요,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 자, 이 무과실 책임으로 만든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이 후레자식 놈이요, 후레자식이면서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 있어요. 요 놈이 소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사님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미리 좀 팔아먹었기로니 이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싸가지가 없는 놈까지 있어요.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 민법에 너 잘못 없어도 책임져라 이 자식아.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는 소송에서 나 책임 못 지겠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고, 책임지기 싫으면 요걸 뒤집어야 돼요. 뭘 뒤집어야 된다고요? 요거 상대방 선의 무과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하나 나와요. 무권 대리인이 소송에서 뭘 입증해라?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라. 그래서 요건 관련된 입증 책임이 무권 대리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권 대리인은 소송에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벗어날 길은 없고,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무권 대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그렇게 135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표현 대리가 나와요.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 원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무효라 그랬죠. 근데 이놈은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덩어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에게 토지를 매각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예요? 서류도 줬어요. 그럼 얘는 대리행위 하면 되죠? 안 해요, 이 자식이. 안 하니까 얘가 이걸 철회를 해요. 철회를 하면 얘는 대리권이 소멸하죠? 근데 이걸 회수를 안 했어요, 갑이.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너한테 준 서류는 파쇄하고 도장은 등기로 나한테 보내. 그리고 서류 파쇄한 걸 확인 안 했고 도장도 못 돌려받은 상태야. 그럼 요 놈은 서류하고 도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하락을 할 땐 안 하고. 그렇죠? 철회했더니 그제서야. 이때 이 을의 행위, 분명히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했기 때문에 을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무슨 대리예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죠? 그런데 이거 아까 후레 자식하고는 좀 다르죠? 본인이 뭘 못 안 한,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죠? 본인에게 귀책사유, 즉 책임을 지울 만한 사정이 있다는 말이야. 마지막으로 얘가 서류가 완벽하게 있죠? 그럼 병은 철석같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의무과실. 세 가지 요건. 무권대리 행위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사정이 생겼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고 이런 요건 하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 뭐라 한다? 표현대리. 네? 그쵸? 후레 자식이 팔아먹은 거하고는 다르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현대리입니다. 뜻 간단해요, 뜻은 이렇게.
유형 우리 민법이 딱 세 가지만 만들어놨어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리고 지금 예를 든 게 바로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렇게 됩니다.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유형 3개. 세 번째로 이 표현들이가 성립했을 때 효과를 먼저 머릿속에 세 가지를 박으셔야 되는데요. 첫째가요. 표현들이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예?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갑이 이렇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하지 않아서 철회한 상태에서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팔았을 때 이게 1억짜리인데요. 협의 무권대리가 똑같아요. 이거를요. 을이 5천에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요. 2억에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을이 5천에 팔아먹었다면 갑은 추인할 리가 없겠죠. 그럼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갑에게 딱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병은요.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철회할 수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경우에는 병이 1억짜리 2억에 사면 좋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표현대리가 없었으면 얘는 이걸 뭐 할 수 있었어요? 철회. 근데 표현대리를 만들어서 얘를 보호한답시고 표현대리를 만들어서 무조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철회도 못하고 오히려 병한테 불리한 결과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요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책임져라라고 말할 수 있고 요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난주에 봤던 협의에 무권대리가 와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병을 보호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대리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해야? 상대방이 주장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로 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만. 누구만? 표현대리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려면 직접 상대방이 뭐여야 돼요? 이 표현대리라는 건 이 무권대리인과 거래행위란 이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표현대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 그래서 판례 중에 이 병과 거래한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직접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가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요 놈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문 125조, 126조, 129조를 보면 제3자라는 놈이 나와요. 아유, 제3자만 나오면 머리가 딱딱 아프죠? 안 아파요? 아프죠? 요 제3자가 바로 요 놈이에요. 125조, 126조, 129조 조문에 나오는 제3자는 바로 표현대리인과 거래행위란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 소송이 붙었어요. 갑하고 병 사이에. 갑은 추인 못하겠다고 뻗팅기고요. 이때 병이요. 소송에서 이것만 주장해요. 뭐만 주장한다고요? 유권 대리만 주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병은 표현 대리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민법 공부하기 전에 몰랐죠? 몰라요. 모르니까 변호사 도움 받지 않는 주장 자체를 못해요. 나가 얘는 을이 완벽하게 서류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 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소송에서 판사님 을은 분명히 유권 대리인입니다. 갑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갑이 만약에 철회했다면 서류를 도장을 회수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놈이 거짓말하는 거고 을은 유권 대리입니다만을 주장을 해요. 문제는 이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을 주장했다면 그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는 주장한 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즉 주장하지 않은 거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병이란 자가 대법원 와서 울고 말해요. 판사님, 대법관님, 1, 2심 판사들이요. 제가 유권 대리만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면 그 표현 대리 인정해서 저를 승소시켜줘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이걸 판단 안 해주셨습니다. 대법관이 네가 주장 안 했으니까 판단 안 했지 자식아. 에? 어디 와서 생떼야 자식아. 주장해야 판단한다 이놈아.
주장도 하는데 왜 판단하냐 자식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얘가 이제 결국 주장을 했어요. 주장해서 법원이 판단했더니 표현대리가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면 얘는 책임져야 되죠. 본인이 책임져요. 근데 얘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해요. 전적인 책임.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놈이 얘가 표현대리를 주장했고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해서 갑에게 책임을 져라 그랬어. 그랬더니 갑이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까 저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은 지겠습니다. 지는데 다는 못 지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죠. 왜 다 못 지냐 자식아. 요 놈도 잘못이 있습니다. 뭔 잘못? 저한테 확인하지 않은 잘못. 을과 거래할 때 저한테 확인만 했더라면 을의 대권이 소멸했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 확인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 병에게 뭐가 있다고요? 과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까고 과실상계. 따라서 나의 책임을 좀 경감시켜 주세요. 요렇게 주장하는 본인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우리 판례 개소리 하지 말아요. 첫째,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선이 뭐 해야 된다? 무과실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얘가 너한테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있다. 그건 분명히 맞다. 근데 그거는 표현대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야, 인마 얘가 서류가 완벽한데 너한테 왜 확인을 해, 자식아? 확인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얘가 설령 너한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참작해서 네 책임을 감경해 줄 수는 없다. 박으세요, 효과 표현대리 세 개. 예? 간단해요. 주장 안 하면 판단 안 한다. 주장하면 100% 책임져라. 책임 감경 못 해준다. 됐죠? 끝. 유형 세 가지 보면 됩니다. 먼저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까지만 되어 있으면요. 의사표시고요. 수권행위입니다. 대리권 수여까지만 있으면 뭐라고요? 의사표시고 수권행위입니다. 근데 그 수여를 표시했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여한 것처럼 표시, 이걸 줄인 게 대리권 수여 표시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 이걸 줄여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해요.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지만 준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125조는 조문 구조가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여기까지만 있으면 의사표시고 대리권 수권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수여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 그래서 관념의 통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여기까지는 의사표시, 수여까지는. 그러나 수여 표시는 수여한 적이 없는데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다 해서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 성질이. 두 번째로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게 판례가 있어요. 본인의 명칭이나 직함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하거나 묵인하거나, 승낙 또는 묵인. 갑이라는 자가 서울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하나 운영해요. 무슨 음식점 이렇게. 그래서 뭐 케이블 TV 보면 서민가 뿌러가 해가지고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들 주로 나오죠. 무지하게 벌어요. 어제도 중국집 하는 사람 나왔던데 보니까 한 달 매출이 얼마야 그랬더니 8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기름이 흘러요. 지난번엔 누가 나왔더라? 만두 파시는 분이 나왔더라. 그분도 한 달에 한 1억 정도. 먹는 장사가 낚는 것 같아. 맛있게 해야죠. 근데.
마법의 가루를 잔뜩 넣어가지고 사람 입맛에 짝짝 맞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쵸? 마법의 가루 뭐예요? MSG. 예. 맛있다의 약자죠? 맛있고 뭐 이런 거야. 어쨌든 서울에서 무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식당. 갑이. 근데 시골에 친구 우리 맨날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갑한테 가서 야, 네 식당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고향에서 내가 네 식당 간판 좀 쓰자. 그래서 갑이 아유 불쌍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이름을 쓰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을이 뭐 식자재 주문하고 막 그러겠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식자재 값을 못 줬어요. 이 식자재 공급한 사람 어디로 쫓아가요? 쫓아가겠죠. 돈 내놓으라 그랬죠. 그럼 갑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명칭만 쓰라고 했을 뿐 이 음식 주문과 같은 계약에 대한 수권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지가 알아서 주문한 거지.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럴 때 125조가 적용돼요. 너는 수권 행위를 한 적은 없지만 이름 따위를 쓰게 함으로써 제3자라 하여금 마치 얘를 너의 대리인처럼 보이게 했잖냐.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걸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가장 전형적인 걸 본인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는 행위 전형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 꼭 기억하실 건 수권행위가 있다 없다? 없어. 없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관계 따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성립하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게요. 요거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 법정 대리권은 누가 수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법률 규정 때문에 생기니까 법정 대리권은 수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 요거를 지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부터. 담이 있어야 담을 넘어 다녀요. 학교 다닐 때 담 넘어 다니신 분들. 담이 있으니까 넘어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담이 없으면 그냥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권한이 있어야 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기본 권한이. 이때 이 기본 권한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등기 신청, 허가 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 125조, 129조 표현 대리권. 예컨대 수요 표시한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 그럼 이걸로 가요. 소멸한 범위를 넘어버려. 그럼 이걸로 갑니다. 129조 6조로 125조나 129조 표현 대리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자의 행위 포함되고요. 복대리인 행위 포함됩니다. 이런 게 126조 권한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공법상의 행위, 표현대리권, 사자, 복대리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 표현. 첫째, 126조의 권한에 해당된다. 기본대리권에 해당된다. 라는 거 하고 끝이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반면에 아닌 거 두 개 외우시자 그랬어요. 증권회사 투자 상담 같은 사실행위만을 하는 경우 얘가 투자 상담을 받고 권유를 하는 것까지는 해도 되지만 그걸 넘는 행위, 투자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럼 이걸 넘었죠? 이걸 넘었는데 이걸 권한 아니라고 하니까 권한 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권한 아니다. 권한 넘은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회 대표자 또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교회 대표적으로 비법인 사단이에요. 교회 또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교인총회 또는
비법인 사단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 또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이걸 권한으로 보면 권한 넘은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이건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가지 딱 말이죠. 두 번째로 이걸 넘는 행위는 첫째가 대리 행위여야 된다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여기다 쓸까? 네. 갑이 을에게 토지 서류를 넘겨주면서 대출을 받아와라. 그 서류를 가지고 을이 병에게 매각을 해버렸다. 이때 이 매각을 할 때요. 을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갑이다 이렇게 팔아먹어요. 내가 갑이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을이 이 서류를 가지고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지 이름으로 팔아먹었다. 이것도 대리행위 아니다.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단 이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 그랬어요. 남편 갑의 서류를 가지고서 부인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 받아서 강원랜드로 달려갔다. 이 권한을 넘은 행위다. 강원랜드 가서 이 땡기는 게 일상가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행위예요. 그런데 이때 을이 가서 직접 대출 받으면요, 이 은행 직원은 남편한테 확인 전화해요. 그럼 맞아 죽어요, 잘못하다가 남편이. 그 부인 좀 거기 잡아주세요. 그리고 피바람이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쓴 방법이 뭐예요? 비슷하게 생긴 남자를 하나 데려가가지고 갑다시라고. 요 놈한테 네가 갑이라고 하고 대출을 받아라. 이때 갑다시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행위여야 돼. 대리행위. 두 번째로 아까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 허가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 대리권을 줬더니 매각을 해버렸어요. 매각하는 건 사법상의 행위.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행위, 넘은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 같은 종류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갑이 대출 관련 서류를 을에게 줬는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다. 근데 그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가 있겠죠. 그 인감증명서 용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보대출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얘가 봤어요. 그럼 얘는 담보대출용 인감증명서인데 이 자식이 팔아먹네? 그럼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갑에게. 담보대출용 인감증명서 갖고 있는 을이라는 놈에서 팔아먹고 있는데 그 팔 수 있는 권한 줬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을을 보니까 믿을 만하게 생겼어. 그냥 했어. 제대로 확인 안 했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라는 건 을이 매각을 할 만한 권한이 있냐? 그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로 말하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뭘 갖고 확인한다? 서류 확인했냐 갖고 판단해.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당시에 서류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병이 행위 당시에 확인해야 될 서류를 다 확인을 했다면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선이 무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시험 지문 중에 행위 이후 사정도 고려해야 된다. X.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된다. X.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만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 세 가지. 요거 딱. 마지막 129조. 제일 간단한 거죠.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을 것.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아까 대리권을 줬다가 철회했는데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권한 소멸의 표현이죠. 또 하나가 주위에서 흔히 많이 봅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어요. 그럼 부모의 법정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대신해주고 있으세요? 많죠, 대한민국에? 없어요? 너무 많죠. 그리고 상대방은 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는 사실을 몰라. 선의무과실. 그럴 때 성립하는 게 129조 권한 소멸후의 표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판례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했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복대리인을 선임. 요거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요거?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 대리행위 아니죠? 그럼 이건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현대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대리행위를 했어요. 자, 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요 유권대리,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죠? 두 번째, 표현대리 성립해야 하네요. 자, 수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에? 없지요? 네? 얘 권한이 있다가 소멸했어요? 처음부터 없죠. 네? 세 번째, 기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 대리권 준 적이 없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무권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요것도 무권대리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하고 그렇게 선임된 복대리인 행위를 따로따로 보게 되면 요것도 어떠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야. 상대방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고 요 행위도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으니까 법원이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129조 성립한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성립한다. 이유 없어. 판례 문구가 그냥 대리인이 제129조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권한이 있다가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을 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뒤에 이유를 밝혔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돼. 그래서 결론이 그냥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 하나 남았어. 입증 책임. 표현대리 성립과 관련해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소송이 붙으면요. 다른 요건들은 증명이 쉬워요. 권한이 있냐 없냐, 무권대리 행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증명이 쉬운데 어려운 게 상대방 선의무과실이에요. 이 상대방 선의무과실은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병이 을과 거래 행위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다. 이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대리 다른 요건들은 증명이 쉬워요. 뭐 권한이 수요 표시가 있었냐, 명칭 직함 따위 사용 승인했냐 그러고 따지면 되는 거고, 권한이 있냐 없냐 따지면 되는 거고, 무권대리 행위가 있냐 없냐 계약서 보면 되는 거고, 대리권이 소멸했냐 주민등록증 까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다른 표현대리의 요건들 중에서 상대방 선의무과실을 빼고 나머지들은 소송에서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증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추정. 증명이 어려울 때 뭐가 등장한다고요? 추정. 추정된 사실은 증명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죠? 여기에서 판례가 규정이 없는데도 125조하고 129조는 상대방 선의무과실을 추정을 해버려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추정하니까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예요. 반면에 126조만큼은 추정을 안 해줘요. 추정을 안 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 스스로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만. (125조나) (129조는요) 본인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에요. 125조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이 수여 표시한 놈이고요. 129조는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125조나 129조는 본인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일단 본인 너는 책임지고 책임을 벗어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본인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126조는 본인한테 아무런 잘못도 없는 형태예요. 이거는. 아까 남편의 서류를 빼다가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서류를 빼다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고 강원랜드로 살려가는 부인의 경우에 본인이 남편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을을 사랑해서 결혼한 죄하고 서류와 도장을 집에 두고 다닌 죄밖에 없어요. 그걸 죄라고 하시면 뭐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법적으로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6조만큼은 본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형태니까 우리 판례가 약간 본인을 보호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경우에는 본인이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 네가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라. 그래야 본인에게 책임을 지겠다. 입증책임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요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됐지요? 여기까지가 대리 끝이에요.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그 정도 끝났습니다. 무권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260페이지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네? 뭐요? 사진요? 여기를요? 네, 그쪽 찍으시면 돼요. 네. 여기만 지울 거예요. 네. 무효와 취소라는 건 우리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죠? 몰라 뭘 봤는지. 뭘 보긴 봤어. 네. 법률행위 효력요건 본 거예요. 일반적 효력요건하고 대리행위라는 특별한 법률행위 효력요건인 대리권과 대리행위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법률의 효력요건을 쭉 봤는데 이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무효 아니면 취소였죠. 그거 모아서 지금 보는 거예요. 무효 취소를. 첫 번째 무효. 뜻이 뭘까요?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무효예요. 무효가 뭔지는 다 아는데 법적으로 설명하자니까 좀 혀가 꼬이죠. 그렇죠?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다. 무효 사유가 나와요. 이거 막 죽어라 외우시는 분들 계셔. 안 나와요. 무효 사유는 시험 문제. 우리 판례는 법에서 무효 사유로 정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치 기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효사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유형. 무효의 종류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기준이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있다면 절대 무효, 없다면 상대 무효 이렇게 되죠. 뭐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두 개만 외우면 돼요. 107조 1항 단서.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하고 108조 1항 허위 표시. 전형적인 상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렇게 돼요. 당연 무효하고 재판상 무효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판상 무효는 법원이 무효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일부 무효만 조심하시면 돼요. 137조.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나오죠. 확정적 무효는 뭐예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는 무효가 확정적 무효죠. 그러나 유동적 무효는 현재는 무효지만 요게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경우 어떤 걸 통해서? 추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정지 조건 성취라든가 시기가 도래하든가 무권대리 행위 무효, 추인하면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무효, 허가 받으면 유효.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일단 무효, 그러나 정지 조건의 성취가 되면 유효. 시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 일단 무효, 그러나 기한이 도래하면 유효. 그러니까 추인 전, 허가 전, 정조건 성취 전, 기한 도래 전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요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되니까?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거 조심하셔야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전 거래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이 허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특별 효력 요건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두 번째 거래 전 허가예요? 거래 후 허가예요? 거래 후 허가예요. 당연하잖아요. 건축 허가는 건축하기 전에 허가 받는 거예요. 근데 거래 허가는 거래도 안 했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 그렇죠? 건축은 장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허가받는 거고요. 거래 허가는 일단 거래가 있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후 허가예요. 그러니까 허가 전 거래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았다. 요 사이에 당연히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고 거래 후 허가니까 당연히 거래하고 나서 허가 받을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사이에 허가가 없는 상태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근데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결국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거래 후 허가 전이 무슨 상태라고요? 유동적 무효. 이때 법률 관계가 어떤 게 성립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갑에서 을로 땅을 파는데 을이라는 자식이 미등기 전매했어요. 미등기 전매했다는 건 갑, 을, 을병 허가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 잠탈할 목적에다 깡그리 무효. 심지어는요. 요 둘 사이에 거래계약서를 쓰고 둘 사이에 허가까지 받았어요. 허가도 무효. 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허가예요. 갑병 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았다. 갑병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하지도 체결되지도 않은 거래에 대한 허가니까 허가도 무효, 깡그리 무효.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들은 요거 해가지고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안 걸렸을 뿐이에요. 뭐라고요? 안 걸렸어요. 걸리는 순간 깡그리 무효입니다. 혹시 요 상태에 있는 분들 허가구역 내 정리하세요. 빨리.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분 소유권 절대로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잠시 쉬라는 얘기 같네.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여기 불 들어왔나요? 안 보여. 불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 들어왔구나. 에이 불편해. 이 상태로 무한도전 나갈까요? 무한도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한도전 마이크가 다 이거잖아요. 얼굴에다 막 껌거치하고 막 이렇게 물풍선 맞고 그러고 있을까?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다. 확정적 무효다.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경우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크게 첫째로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죠. 계약상 채권 채무는 생기질 않아요. 대금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따위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요. 대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허가 전이야. 근데 주기로 한 날짜가 됐어. 안 줘. 계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금을 미리 먼저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대금 지급 날짜를 경과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대금 의무 자체가 안 생겨요. 그래서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불이행이 있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계약금 해제. 뭐는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어요. 이때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믿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 주겠지.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긴 하지만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소송상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미리
불이행하는 놈은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자라고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까지 있어요.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걸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이. 세 번째로 요 상태에서 언제 확정적 유효가 될까요? 허가받으면 유효가 되죠.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유효가 되고요. 지정기간이 만료가 된 재지정하지 않으면 유효가 됩니다. 반면에 언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가? 불허가 일단 기본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 당연히 확정적 무효. 불허와 처분 확정적 무효. 허가 구역내에서 별도로 무효 취소가 있었어요. 예컨대 매도인이 사기를 당했어. 취소해야죠. 그래서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걸 주장함으로써 확정적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 그게 명백하다. 당사자 쌍방 모두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명백하다.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특히 요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허가 전에 거래를 했는데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근데 이 자식이 대금을 청구를 해요. 을이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줬어요. 그랬더니 갑이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뚜껑이 확 열려서 내가 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 땅을 가압류해버렸어요. 이때 갑과 을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 대법원은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갑과 을이 허가 전에 할 수 없는 것만 골라서 했죠.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만 골라서 대금 청구 못한다 그랬는데 했고요. 그걸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해제 못한다 그랬는데 해제했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하는데 반환 청구했고요. 10년 그걸 이유로 가압류까지 해버렸어요. 그때 우리 대법원은 니들 둘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있네 자식들아.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니네들은 여기까지 왔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니네들이 다시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고 허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이런 거 할 수 있냐 없냐 안 따져요. 주장한 적도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가 여기까지 온 거.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질문으로.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 이런 것들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딱 기본이에요. 토지가. 여기다 이제 플러스 판례 가는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할 때 보면 되는 거고 가장 기본이 된 게 딱 요 네 가지. 제약상 채권 채무 생기지 않아.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어. 언제 확정적 유효가 돼? 세 가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 정도는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머릿속에 딱 살포시 좀 넣어두셔야 됐습니다. 자, 무효에 의하고요, 무효 사유하고 무효의 유형 중에서 유동적 무효 이게 핵심이고 요거 하나까지 보셨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